2023년 5월 25일 송영진 방송의 사실뉴스, 진짜 뉴스 시사 라이브 썰, 시사 논평 시간입니다. 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실이 한판 붙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 조태용이라는 안보실장, 여러분들 아마 생소할 겁니다. 우리는 뭐 안보실장 하면은 김관진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장은 김성환에서 미국 대사를 했던 이 조태용 씨가 이번에 새로 이제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태용 이 안보실장, 제가 한 번도 무슨 발언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없는데, 자, 어제, 그러니까 24일 날,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이날, 이 조태용이가 이 문재인 정부는 북에 기댄 가짜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야당의 이 김병주 사성장관 등을 비롯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왜 거짓말로 과거를 폄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붙었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께 오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하기 버튼 있으시죠? 빨간 거. 여러분들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날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 운영위원회, 이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만큼 이 회의장에는 내내 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과 야당이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긴장감이 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결국은 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맞붙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의 발단은 이 조태용 안보실장이 업무보고 발언에서, 자, 윤석열 정부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김병주 의원이 발끈했죠. 뭐 어떤 말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김병주 의원이 발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보고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가짜평화를 그동안 5년 내내 해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김병주 사성장군이 이 거짓말이라고 한 거에 문제를 삼으면서 이게 조 실장하고 또 이렇게 맞붙었는데, 이 조 실장도 전혀 굽히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 안보실장 인사 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지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가짜평화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야당은 이 조태용 안보실장이 한 얘기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북한 이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느냐, 이렇게 이 김병주 의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은 이것에 대하여 전 정부에 대한 폄하라면서 안보실장 인사한 말에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안보실장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국회에 보고하는 건 국민한테 보고하는 건데,
안보실장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들한테 거짓 보고를 한 게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짜 평화라는 게 사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원래 이렇게 진실은 원래 아픈 겁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유장 평화쇼, 많은 국민들은 그걸 가짜 평화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졌습니까? 한반도에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외국 다니면서 구걸한 이야기, 이거 뭐 진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후에 그 사성장군 출신 김병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신은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노심초사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왔다. 왜 과거를 깎아내리고 군을 깎아내리냐? 말도 안 돼. 누가 군을 깎아내렸습니까? 뭐 과거를 깎아내리긴 뭘 깎아내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한 거죠. 김병주 이 사람 참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그 사성장군이 되었는지 저는 진짜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 이런 사람이니까 이 민주당에서 스카우트 발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 한일 간의 이 관계 회복하고 또 한일 간의 어떤 군사적인 이러한 협의 관계를 이 친일 외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북한의 핵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 정보 정도의 이 교환 정도 이 지소미아를 갖다가 무슨 굴종 친일 외교니 뭐 이따오 소리를 하는 이런 사성장군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자 조태용 실장도 지지 않고 의사진행 이 발언 답변 기회를 얻어서 거짓말 했다고 하니까 안보실장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끝까지 반박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 국제사회에 다니면, 그러니까 외국에 다니면서 또 국제사회에 이 보장을 하면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보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게 바로 가짜 평화라는 거죠. 종전선언을 얻어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 문재인의 그 간첩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뭐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러한 어떤 생각에 문재인은 가짜 평화다. 자기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조 실장이 발언 도중에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지네들이 싸움을 걸어놓고 얘네들은 하여간 뭐 조금만 뒤틀리면은 이따구 소리 합니다. 싸우자는 거냐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냐고 그러고. 참. 뭐 이렇게 하니까 6개월 만에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 불통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랑 싸우겠다는 거야?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겁니까? 건방진 것들. 아이고 참. 국민과 싸우자는 거야? 이 국민 또 팔아먹습니다. 저렇게 태도가 오만방자하고 불손해서야 되겠어? 어이 민주당 당신들 입장이나 생각해. 그러자 조 실장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안보실장이 국민께 보고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게 싸우자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거 잘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건방져 보입니까? 조태용 안보실장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 국회에서 열린 이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실과 야당은 이렇게 회의 시작과 동시에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맞부딪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이 조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먼저 해제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다녔잖아요. 과연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때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죽으면서 그 유지 내용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말랐는데 이걸 몰랐다는 그 문재인이가 이걸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등신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장평화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위장 평화쇼, 또 이꼬르 가짜평화 라고 하는 거죠. 가짜평화라는 말에 대해서 굽히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김대기 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실장과의 설전도 벌어졌는데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죠.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집중적으로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은 오염수 문제가 잘못되면 이 정권이 무너진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찰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또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이 점검 중인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포스라고 하는 ALPS를 두고 이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우리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세 차례 시료를 받아 분석을 했고 6월 말에 나오는 IAEA 보고서를 보고 판단도 할 것이다. 이렇게 국제원자력기구 아닙니까? 그러자 또 이 민주당은 말이죠. IAEA의 신뢰성을 의심을 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IAEA의 이 신뢰성을 의심하자, 그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믿을 데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국제기구 IAEA의 이 오염수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걸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나라들이 더 문제죠.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문제, 우크라이나의 지원 문제인데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여부도 추후 검토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좀 의외입니다만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탄약 지원 여부를 묻는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조태용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그러한 것들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변수가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또 우리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인전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요. 이거 당연한 건데 말이죠. 아무튼 인도적 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인 탄약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시사한 건데 다만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지원한 것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그 김건희 여사 이 부속실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은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 4명에서 5명 팀이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비서관 등 인원도 또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제2부속실에 관한 신설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 김 여사의 광폭 행보가 매우 불만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영부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 관한 이 도감청
문제에 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태용 실장은 미국의 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이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 시켜 외부로부터 도감청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 대통령실의 이 그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또 김병주를 비롯한 정말 이 사람들 보니까 한심한 것 같아요.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또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 그 거짓말은 민주당의 김대중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김대중한테 먼저 따져야죠. 김대중 그놈이 뭐라 그랬어요? 북한은 핵개발 의사도 없고 기술도 안 된다. 내가 책임진다. 근데 김대중이 책임을 졌고 민주당이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 뭐 김대중 아들놈들이 무슨 책임을 졌어요? 걔네들은 유산 싸움 하면서 아버지 말 책임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이 김병주, 어이 사성장군, 이 잘못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똥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병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을 어떻게 달았는지 한심한 사람 같아요. 지금이라도 강등시킬 수 없습니까? 민주당은 싸우면 지네들이 걸어놓고 할 말 없으면 밀리면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니네들 보고 국민이 언제 이 돈봉투를 받으면서 당대표 선거하라 그랬고 이 공직자가 국회 상임위 중에 코인이라고 자빠졌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이 그런 거 하라 그랬어? 국민이 혈세를 받아가면서 그따위 짓거리 하면서 말이죠. 이 민주당은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수족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 거짓 코스프레나 하면서 말이죠.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국가 안보 문제를 걱정하고 대통령실을 걱정하고 막 이런 부분들. 물론 민주당이니까 뭐 민주주의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이 견제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억지를 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대통령실의 대통령실이 오만 불손해서도 사실 안 되겠죠.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억지에는 더 이상 보수 우파가 당하지 말고 저는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좀 뭐 대통령실이 그래도 이제는 좀 초창기와 달리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이해득실 이런 이 버러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민주당을 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그 안보의 기준이 뭐냐면 안보의 기준은 꼭 국민인 것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5년은 지금 그동안 문재인 5년 동안에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는 국민 누구도 믿을 수 없거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